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육령 강사입니다. 오늘은 공무담임권부터 진도를 나갈 건데 조금 애매하게 문제가 있어서 그 뒷부분에 있는 내용까지 같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한 8문제를 풀고 다음 페이지도 8문제 풀 겁니다. 375번 보죠. 그 사례가 좀 독특한 상황인데 2020년에 2021년도 검사를 뽑겠다. 근데 임용 대상 가운데 신규 임용을 할 건데 변호사 자격을 취득은 했지만 아직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을 하지 않았나 봐요. 해제가 이게 합헌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을 취득을 했는데 아직 소집 해제가 안 된 사람을 제외했다. 그러니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겠죠. 원래 이제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하고 뭐 해보겠다라는 건데 변호사 시험을 처음에는 합격을 못 했나 봐요. 1년차 때. 그러니까 이제 뭐 군대 같은 거라도 갔다 와자 해가지고 군대 사회복무요원 활동을 하다가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한 거겠죠. 근데 아직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지만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 날짜가 남은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는 게. 그래서 이런 판례입니다. 2번,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경찰학에서 배우죠? 공무원이 감봉 처벌을 받을 때는 12개월 동안 승진 임용이 제한되는 페널티가 있죠. 헌법 위배되지 않고. 그 다음에 공직선거나 교육감 선거 나갈 때는 90일 전까지는 선생님직을 그만두어야 됩니다. 헌법 위배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서울교통공사의 상근 직원에게 무조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금지 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요즘 많이 나오는 판례들이죠. 그래서 1번 판례 뭐 사례만 제대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376번. 공무원은 기부금을 모아주면 안 되죠. 이 기부라는 게 여러분들 자선사업이 아니라 선거 자금 이런 거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모든 공무원의 기부금 모집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거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바로 1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만 근로삼권 인정할 수 있죠. 이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무원이 만약에 정당 가입이 허용된다면 정치적 행위가 직무 내 것인지 외 것인지 구별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우리가 아예 공무원은 정당 가입을 금지해야 되겠죠. 합헌이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례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직무에 내외를 불문하고 우리 공무원 사회 쪽팔리게 하면 안 된다. 징계 사유로 규정한 것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명확성 원칙 위배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었어요. 다음에 377번 여러분들 알고 있다고 할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방자치단체 장이죠. 권한대행 나왔죠. 구금 상태의 경우에는 쭉 끌 수 있죠. 감옥 안에서는 시장 업무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권한대행 시키는 게 헌법에 위배되지 않죠. 대신 이거랑 비교했을 때 나중에 나오겠지만 금고 이상의 형 선고라는 이유만으로 권한대행을 시키는 것은 위헌인 판례가 또 따로 있죠. 헌법 불합치인 판례가 따로 있는데 비교하면 되겠죠. 공무담임권의 보호 영역에는 공직 취임 기회 자의적인 배제 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의 부당한 정지까지는 포함이 되는데 승진 시험을 여러 번 보고 싶다. 승진 기회를 달라 이런 것까지는 포함이 안 됩니다. 승진하지 못한다 해서 바로 잘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좀 아쉬울 뿐이지 공직에 바로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승진이 그 공무담임권의 영역에 속하려면은 승진뿐만 아니라 기회의 균등한 보장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균등한 보장. 단순하게 나 승진 시험 계속 보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공무담임권이 아니지만 내 동기가 3번 승진 기회를 받았다면 나도 3번 받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될 수 있다는 거죠. 3번 공무담임권은 국민이 국가나 공공단체 구성으로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여기서 직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공무담임에 대해서 능력과 적성에서 평등한 기회, 이 균등한 보장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공무원의 신분이랑 직무랑 관련이 없는 범죄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있었던 간통죄 이런 것들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재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서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수단의 적합성 원칙 위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피상년 후견인인 공무원은 당연퇴직 규정 헌법 위배가 되는 판례죠. 최신 판례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판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사립대학교 교수님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면 사직을 해야 됩니다. 국공립학교도 똑같아요.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만 보면 안 되죠.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임용결격 사유로 삼았다. 이것은 아직 공무원이 안 됐죠. 아직 공무원이 안 됐는데 이 사람이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달고 있으면 임용결격을 시킨다는 것은 헌법이 위배되지 않죠. 그 다음에 이거 3번은 동점자 처리 판례네요. 그래서 우선권 주도록 하는 거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데 침해한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4번 공부담권의 보호 영역에는 공직 취임의 기회 자의적인 배제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예 주민등록을 하는 게 법령의 규정상 불가능하대요. 그러면 이제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해서 제외 선거인 주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무조건 부여한 것은 공무담임권 침해가 되겠습니다. 이런 판례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 받았을 때 무조건 당연퇴직, 범죄 내용과 유형과 관련해서 무조건 당연퇴직 헌법 위배가 되죠. 근데 비교했을 때 술액죄를 저질렀다면은 당연퇴직 시켜도 돼요. 선고유예를 받았더라도. 그 다음에 집행유예가 떴다. 집행유예는 여러분들 유죄 확정 판결이 된 거죠. 그래서 집행유예 했을 때 당연퇴직을 하는 것도 합헌입니다. 이 판례랑 여러분들 위에서 봤던 이 판례랑 좀 비교를 해주세요. 이건 임용결격 사유고요. 아직 공무원이 안 된 사람. 그 다음에 이거는 공무원이 됐는데 이제 선고유예를 냈을 때 당연퇴직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 다른 판례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3번 7조 1항의 공무원 이렇게 있고,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직업 공무원들이죠. 근데 이제 임시적 공무원이나 뭐 임명직 공무원이나 아니면 정치적 공무원들 있잖아요. 대통령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이렇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1항과 그다음에 그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2항이 일치하진 않는다. 그래서 좀 더 그 7조 1항이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교육의원이 되면 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장만 유독 임기 중에 사퇴해서 다른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헌법 위배가 되는 판례죠.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다가 물러나서 대통령 나가고 싶을 수도 있고 국회의원 나가고 싶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막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된다. 이런 판례죠. 아까 언급했던 질문이군요. 공무담임권은 공직 취임에 있어서 기회균등도 요구하고 취임할 때 승진이라는 말에 속지 말고 승진할 때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하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금고 이상형의 선고받고 권한대행이 떴는데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라는 이유만으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권한대행을 시키는 것은 공무담임권 침해하고 무죄추정 원칙 위배가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국방부 등의 보조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것을 현역 군인, 군무원에게는 부여하지 않은 건 헌법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재임기간 동안 충실한 공무수행을 담보하기에 공무원의 퇴직급여나 공무상 재해보상을 보장해줘야 되냐. 이게 여러분들 공무원이라고만 나와서 그런데 사실 실제 판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었죠. 지방자치단체장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직업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상 재해나 퇴직급여를 챙겨줄 필요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공무원이라고 나와도 결국 이 판례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풀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이죠. 선고유예의 경우에 당연퇴직 공무담임권 침해하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직제가 폐지됐다. 직권 면직시킬 수 있죠.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당의 지방자치단체 겹치는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2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거든요. 이거 비교했을 때 180일 전에 사퇴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면 되겠고, 4번은 여기다가 합헌 기여다를 했죠. 퇴직급여 및 퇴직수단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지급하도록 했다. 어떤 경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잘못 읽었네요. 우리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형에 받았을 때 퇴직급여를 무조건 깎도록 하는 것은 우리 이 판례랑 연결이 돼요. 요거 헌법 위배되는 판례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평등권도 침해하고 그 다음에 공무담임권도 뭐 침해한다, 이렇게 재산권도 침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죠.
공무담임권은 각종 선거 입후보에서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 추인권을 포괄한 권리다. 맞고 5급 시험 32세로 제한한 거 부합하지 않습니다. 위헌인 판례예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피선거권령 25세 이상. 지금은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빨간색으로 쓰면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지금은 개정이 돼서 18세로 되어 있지만 합헌인데 바뀔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경찰대학 입학연령 21세 미만 합헌이고 맞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18세 이상의 국민이 선거권 있거든요. 근데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는 여러분들 뭐 제3차 개정헌법 이럴 때에는 헌법에도 직접 규정된 적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다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틀리게 나왔던 적이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8문제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가지고 계속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마무리 지을겠습니다. 고맙습니다.